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 도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각 축장이 자밀의 군사력의 한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F-X 전력화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유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수로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KF-X의 개발 사업은 도오비의 연속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무모한 도전이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이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면서 최종 착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초기의 눈에 해당되는 A4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 이거 구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동체 설계 제작과 홍합 전자전 장비 개발 등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국내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속속 성공함으로써 KF-X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KF-X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져 전력 증강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양산 대수를 축소하고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KF-X 개발이 국익 차원에서 일고다득이라고 필자는 본다. F4, F5 등 노후 기종의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대 후반이면 적정 대수보다 100여 대나 적은 전투기를 운영해야 한다. 그 공백을 외국 기종으로 메우면 초기 비용은 KF-X보다 덜 들겠지만 운영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의 정비 및 성능 결양 비용은 갈수록 치솟는 KF-X가 도입되면 운영 유지 예산 절감과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돼 미래 공군력 건설과 자주 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출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제외한 4월 5일 3대 급전투기 로는 최고 스펙을 갖게 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이기도 한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T-50 고등훈련기와 파-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X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 내 KF-X의 민간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항공산업의 총아인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파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F-X 간보의 중추이자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내년 4월쯤 CJ1호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 인도네시아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동개발국임에도 밀린 분담금 5천억 원을 탕감해달라는가 하면 물 납부 핵심 기술 이전 등의 요구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미래 국군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에저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해 미사일을 날려 보냅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세 번째 미래 전략으로 소개된 KF-X입니다. 정부의 높은 기대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CJ1호기가 출고되는 등 사업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일본 역시 자극을 받아 4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억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밀린 분담금 5천억 원의 분담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춰 또 연체금의 현물 납부 핵심 기술의 추가 이전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러면서 KF-X 도입 대신 수호의 나라 8 등 다른 전투기를 구매할 듯도 하지만 분담률 5% 축소는 사실상 체납액을 면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현물도 2008년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초계기의 성능 미달 사례로 봤을 때 여의치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최근 현지를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추가 계약한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서도 취소를 거론해 KF-X가 갖게 될 전자전 능력과 그의 KF-X에 탑재될 전자전 장비에 관한 기사 내용 요약 1 낮은 RCS 고출력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 이 전자전 포드인 RQ200K 간회장으로 장착될 예정. 3에지 안테나가 탑재되어 전자전 수행 CBVR에서 교란이 가능할 전자전기에 대한 공군의 수요구는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보유 못한 채 F-35 스텔스기를 먼저 들여오게 되었다. 공군이 예전에 원하던 정가 전기는 파-18 F 슈퍼혼 2를 모체로 하는 이에 28g 그라울러이다. 현존하는 최강의 전자전기 2에 28g 그라울러의 보유국은 제조국 인 미국과 제1우방국인 호주뿐이다. 호주는 렌탈 형식으로 임대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도의 A-18G를 렌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국내의 경우 높은 가격을 장벽으로 독자 개발을 선택했으나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할지조차 모르는 무기이다. 물론 과거 3차 FX 사업 당시 록히드 마틴의 F-35를 선택하여 기체 가격이 비싼지라 대안으로 F-15C와 EA-18g 6기를 구매하는 것이 논의된 적 있었다. 이 정도라면 아마 당시에도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미군이 쓰는 기체보다 당연히 다운그레이드 사양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실하게 필요한 기체인 건 분명하다. 미군이 F-35는 우방국이라 불리는 나라에는 다 팔아도 28G를 판매가 아닌 리스로 딱 1국가에만 승인하는 것을 볼 때 중요성은 더욱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가 28G에게 격추되었다. 틸마크 달린이 A-18G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공중전 최강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EA18g 그라울러에는 에이널 Q99F 제밍포드와 에이널 Q218 리시버가 제밍을 하며 NOPG-79 에저 레이더를 통해 장거리 서적을 추적하고 고출력으로 저기 레이더를 겉모습만 파18을 닮았을 뿐 내용물이 완전 다르다. 동체 전체가 안테나이자 레이더 역할을 하면서 적을 교란하고 아군의 레이더 제밍의 과거는 체프나 플레어로부터 시작된다. 은박지 나체프를 뿌려 레이더의 추적을 교란시키던 방법에서 현재도 사용되는 플레어로 연결되고 물리적 교란에서 전자적 교란으로 넘어오게. 다시 이야기를 돌려 KFX의 전자전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된 파드의 장착과 에저 레이더를 이용한 마비 개념이다. 이에 28g의 경우는 국부적으로 레이더를 집중 조사하여 회로를 태워버릴. 이는 매우 강력한 전자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높은 전자 출력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전자전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체이기에 가능하다. KFX와 같이 일반 전투기가 보유하는 능력과는 다르다. KFX가 갖는 능력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투기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아래 내용들이 KFX의 전자전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1. 에저 레이더 달린 전투기가 현재 없음. 이 KF-16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수를 갖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3. 4월 5일 세대로 개발되기 당부 내부 무장창과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급으로 변신할 수 있다. 왜 에저 가전자전기의 기능에 필요한가? 단순히 레이더로 스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출력의 에너지를 집중 조사하여 회로를 마비시키거나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에즈A가 갖는 기존 기계식 도플러 레이더의 경우 에너지를 집중 조사하는 방법이 어려우나 에즈A의 경우는 각각의 소자 센서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햇빛과 돋보기와 의 관계로 보면 된다.